일단은 활용은 부등식 활용에서 중요한 것은 미지수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방정식은 사실 미지수가 방정식에서도 뭐 구하는 걸 미지수로 둔다라고는 하지만 부등식은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랑 배를 샀어. 배 몇 개 샀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배를 X를 안 두고 사과를 X라고 두면 너희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X가 뭔가 딱 4개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X는 뭐 4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 사실은 사과를 3개 샀는지 2개 샀는지 1개 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구하는 게 배면 배를 X로 두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몇 개 있지만 정말 몇 개여서 부등식은 무조건 미지수를 정할 때는 내가 구하려는 게 X여야 돼요. 다 필요 없고 구하는 걸 X로 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세운 다음에 푸는 건 쭉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방정식이랑은 좀 달라. 방정식은 X 구하고 웬만하면 끝인데 부등식은 한 번 정도는 더 확인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부등식을 열심히 풀었는데 5분의 11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X가 사람수야. 그럼 당연히 5분의 11보다 작은 사람수를 직접 생각을 해봐야겠지. 5분의 11이 답이 아닌 거지. 방정식에선 는이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얘가 답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얘보다 뭐 작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5분의 11이면 2점 얼마 2점이지. 2.2보다 작은 실제 사람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등식은 약간 그런 문제 다 풀고 나서도 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들을 쭉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식만 쭉 세울 테니까 식을 잘 세우시고 문제는 이따가 볼게요. 어떤 정수의 2배에서 10을 뺀 수는 30보다 작다. 이게 식이야. 그리고 이와 같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려고 해. 나는 어쨌든 정수를 구해야 되네. 그러면 문제에 나왔지. 그래서 정수를 x라고 줄 거야. 부등식을 세우래. 식을 그대로 세울 건데 얘가 식이라고. 그리고 수식을 세울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작다 크다 쓰는 걸 헷갈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에서부터 그냥 씁니다. 어떤 정수의 곱하기 2배에서 10을 뺀 수는 자 그러면 어떤 정수의 2배에서 10을 뺀 수는 그지? 물론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 는은 지워질 거야. 30보다 작대. 자, 이제 는을 지우면서 이 자리가 작다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대로 작다. 작다 기준은 항상 왼쪽으로. 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이제 요거 풀면요. 요건 이제 간단히 풀어볼 수 있으니까. 10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2x가 40보다 작다.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기 때문에 x가 20보다 작다라는 아이가 나오고 자, 20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를 구하래. 그러면 나는 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 20보다 작아. 근데 그 중에 제일 커. 19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하나 더 가봅시다. 연속하는 세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네. 자, 연속하는 세자연수의 합이 27보다 크다. 이게 식이에요. 이게 이제 식으로 세워질 거고, 이 중에 가장 작은 세수를 구하려고 한다. 어쨌든 숫자 3개 다 구할 거라서 연속하는 세자연수를 나는 다 구해야만 해. 그럴 때는 상관없지. 미지수를 뭐로 둬든 이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두면 되는데 기왕이면 가운데 게 제일 쉬우니까 써있죠. 가운데 수 x라고 하면 자, 가운데 수가 x야. 그럼 그 앞에 숫자는 뭐야? x 빼기 1. 그 뒤에 숫자는 x 더하기 1이겠지. 연속하는 세자연수가 하나씩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정해졌고 식이라고 적은 거에서 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 이 27보다 크대. 합. 더해. 얘랑 얘랑 얘를 더해. 그 합. 이 27보다 어때? 크다. 부등식을 세워볼 수 있죠. 그럼 이제 x를 구해보고요. 푸시오, 세수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풀어볼게요.
자, x 더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3x. 어차피 상수항 사라지면서 이 양변을 뭐로 나눠? 3으로 나눠. 따라서 x는 9보다 크다가 나와. 그럼 이 세상에 9보다 큰 숫자는 다 되는 거야. 9보다 큰 숫자는 다 돼. 그럼 참고로 세 자연수는 누가 될 수 있어? 10, 11, 12도 되고 11, 12, 13도 되고 사실은 다 되지. 13, 14, 15도 되고 다 돼.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 뭐라 그랬어? 가장 작은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제일 작은 게 뭐야? 9부터죠. 왜지? 가운데 숫자가 x였으니까. 가운데가 9보다만 크면 되거든. 그래서 9, 10, 11이 되겠네요. 어디 x로 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쭉 풀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이거는 풀기는 여러분이 풀 건데 미지수 설정을 같이 할게요. 어떤 정수를 세배한 후 6을 더한 수는 24보다 작지 않다. 얘가 식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럼 나는 x가 뭐냐면 그 정수, 어떤 정수를 x라고 둘 거예요. 오케이, 전부 다 같이 x라고 둘게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걸 여러분이 구할 거고. 자, 100번 마찬가지죠. 어떤 정수의 4배의 1을 더한 수는 처음 수의 5배에서 6을 뺀 수보다 크다고 한다. 얘가 식일 거면서 어떤 정수가 x예요. 그지? 그 다음에 자, 101번은 연속한 세자의 수압이 42보다 크지 않다. 그럼 연속한 세자의 수압이 45보다 크지 않다가 식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궁금한 게 가장 큰 세수기 때문에 세 자연수, 우리 이건 설정을 같이 할게요. 세 자연수 중에 가운데 x라고 둘게. 그럼 그 앞에는 누구야? x 빼기 1, 그 뒤에 건 x 더하기 1.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102번도 똑같네요. 얘가 76보다 작다가 식이고 나는 참고로 세 자연수 중에서 가운데를 x라고 둘게요. 그럼 그 앞에가 x 빼기 1, 그 뒤에가 x가 1, 뭐 이렇게 딱 되겠죠. 미지수 설정은 같이 했으니까 우리는 식이 전부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설정이 좀 다르면 식이 다를 수 있는데 얘는 식을 똑같이 세워봐야 될 것 같고 이따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요. 같이 이따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넘어가서 이제 평균으로 갑시다.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많이 시험 보면 상상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내가 시험을 봤어. 2번 봤어, 시험을. 한 번은 80점을 받았고 한 번은 82점을 받았어. 근데 내가 세 번째 시험을 남겨두고 있는데 세 번째 시험을 좀 잘 봐서 평균이 85점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에 꿈을 꾸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내가 세 번째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할 대상이죠. 그러면 해봅시다. 자, 지금 내가 궁금한 거 X 설정은 얘죠. 세 번째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는지. 즉, 세 번째 점수가 X. 밑에 적혀 있구나. 세 번째 시험에서 X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미지수 설정이지. X는 세 번째 시험 성적이야. 자, 성적 평균 어떻게 내? 내가 세 번의 시험을 봤어. 평균은 어떻게 내? 전부 다 더해야지. 그거를 몇으로 나눠야 돼요? 몇으로 나눠야 평균이 나와? 3이죠. 세 번 봤으니까. 이게 내 평균이야. 식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홍색에서. 자, 그럼 1차 부등식을 세우래. 부등식은 어떻게 세워야 돼? 내가 세운 평균이라는 식은 그 식이 몇 점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85. 그러면 85점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내 점수가 85보다는 컸으면 좋겠고, 같아도 괜찮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네. 네, 양변 뭘 곱해요? 순서 없애야 돼? 뭐 곱해야 돼? 곱하기 3. 해보죠.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요.
162 더하기 x는 3 곱하면 얼마야? 255? 넘깁시다. x는 162가 넘어가면 되니까 162 빼면 90? 무슨 얘기야? 세 번째 x라는 점수가 93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따라서 나는 세 번째 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려면 몇 점 이상 받아야 돼? 93점 이상은 받아야지. 돼요? 이상이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백 107번 보세요. 영수가 50m 달리기 하는데 세 번까지 했을 때 평균 기록이 7.1초야. 네 번째 50m 달리기까지 했을 때 평균 기록이 7초 이내였으면 좋겠어. 나 식 여기서 나와요. 평균 기록이 7초 이내. 이게 식이야. 그랬을 때 네 번째 달리기 기록이 몇 초 이내여야 되는지 구하라. 자, 얘가 X죠. 네 번째 달리기 기록. 이 X. 네 번째 달리기 기록이 X야. 자, 그럼 나는 이제 지금부터 세 번까지 했을 때 평균이 나왔어. 그럼 첫 번째, 일단 세 번까지 했을 때 평균이 7.1이 나왔어. 그 7.1은 계산이 어떻게 됐겠어? 7.1 계산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3으로 나눴겠지. 세 번 뛰었으니까. 그럼 분자에 뭐가 들어갔겠어? 분자에 들어간 숫자가 뭐겠어? 다 더한 거지. 세 번까지 달렸을 때 기록의 합이지. 기록의 합이 다 들어가 있겠지. 더하는 게 들어가고 그걸 3으로 나눴을 때 7.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질문. 세 번째까지 뛰었을 때 기록의 합은 얼마야? 세 번 달린 기록의 합은 3 곱하기 7.1이에요. 왜? 양변에 3 곱하면 세 번의 기록의 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점. 세 번 달린 거 다 더한 게 21.3인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두 번째. 네 번 달렸을 때 평균 기록이 7초 이내가 되게끔 식을 세울 거야. 아, 그러면 세 번째까지 달렸을 때 다 더한 점수가 몇이었다고? 21.3에다가 네 번째 점수까지, 네 번째 기록까지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눠야 되지? 4로 나눠야겠지. 네 번째였으니까. 그 점수가 몇 초 이내? 7초 이내야. 이내는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하와 같은 말이에요. 이하로 적은. 이내는 이하예요. 그러면 사고해서 계산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평균으로 나오는 문제가 좀 더 많겠지. 수가. 이렇게 표가 있기는 한데 얘는 이제 문제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번 볼게요. 한 개에 1,500원짜리 초콜릿이랑 한 개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합해서 12개 사고 전체 가격이 16,0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려는. 자, 그럼 나는 지금 부등식을 풀고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식은 여기서 나올 거야. 이하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 식이 나올 거야. 자,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해? 전체 가격이 필요하네. 전체 가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구하는 게 x라고 했어요. 초콜릿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를 구하려고 해. 따라서 내 x는 초콜릿의 개수야. 초콜릿 개수가 x개인 거야. 자, 그럼 질문. 초콜릿 x개 살 거야? 아이스크림 몇 개 살 거야? 초콜릿을 x개 살 거야. 그럼 아이스크림 몇 개 사야 돼?
그렇죠. 왜? 합해서 12개 사기로 했으니까 12 마이너스. 오빠 왼손에 뭐가 있는지 집중이 잘 안 되는 거 같아. 12 마이너스 X개를 사겠지. 자, 그럼 초콜릿은 하나에 1,500원이라고 그러니까 초콜릿 하나에 1,500원이니까 1,500X1이 될 거고, 아이스크림은 하나에 얼마라고 했냐면 1,000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0 곱하기 12-x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식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1,000 가격이 16,000원입니다. 요 식을 세웁시다. 초콜릿 가격과 아이스크림 가격의 총합이 16,000원 이하. 근데 하기 전에 우리 약분이라는 걸 간단히 합시다. 동그라미 두 개까지는 지워도 되잖아요. 공평하게 지울 수 있으니까요. 식 다시 세우면 좀 간단하게 바뀌죠. 그리고 이제 분배법칙을 통해서 합니다. 분배법칙. 희지야 이거 분배법칙 불러봐. 네. 숫자끼리 계산하니까요. 왼쪽 x는 5x만 남고요. 120 넘어가니까요. 40. 그럼 양변에 5로 나눠요. 양수로 나누니까 방향 안 바뀌고요. 8보다 작고 나왔다. 이게 부등식을 푼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부등식을 푼 거고. x가 초콜릿이었어. 초콜릿을 8개보다 작거나 같게만 사면 돼. 그럼 초콜릿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어? 8개까지는 살 수 있지. 왜? 는이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는이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7개밖에 못 사요. 8개보다 무조건 작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는이 들어있으니까 8개까지는 살 수 있네요. 부등식은 이런 거예요. 부등식을 푼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어, 이걸로 하죠. 112번. 미술관에 갈 건데 입장료가 어른은 4,500원, 어린이는 2,500원. 어른과 어린이를 합해서 14명이 입장을 할 건데 총 드는 비용이 자 여기 있네요. 이게 식이죠. 총 비용이 57,000원을 넘지 않게야. 넘지 않게. 넘지만 않으면 돼. 딱 57,000원이 돼도 상관없어. 안 넘으면 돼. 자, 미지수. 여기서 미지수가 나오네요. 어디 나오냐면 어른은 최대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가? 어른이 X명이야. 어른이 궁금한 거야, 나는. 질문, 어린이 몇 명 입장? 어른이 X명이야. 어린이 몇 명이 갈 수 있어? 어른 X명 갈 거야? 어린이 몇 명 가? 14 빼기 X죠. 전체 합쳐서 14명 간다고 했으니까. 식을 세웁시다. 어른 X명은 4,500원씩 내야 돼요. 어린이 14 빼기 X는 2,500원씩 내야 돼요. 다 총 비용이 5만 7천 원을 넘지 않게야. 넘지 않게니까 뭐야? 이하죠.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 라고 하고 마찬가지 동그라미 두 개씩은 좀 지웁시다. 지우고 문제 풀면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45x 더하기 25에서 14 빼기 x. 아, 57. 범규야, 분배 법칙 하면서 읽어봐. 아, 45x 플러스 350 마이너스 25x는, 아니, 만, 570보다
아, 작거나 같다요. 맞지? 45x에서 25x 빼면 20x네요. 350 빼니까 얼마야? 220? 맞나? 양변 x로 20으로 나눠요. 따라서 x는 11 나오네요. 라고 쓰면 틀리죠? 내가 궁금한 답은 아니고요. 어른은 최대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어? 11명이라고 적어야 답이에요. 부등식은 푼다고 끝이 아니지. 따로 답을 적어야지만 답이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버섯이 전에 줄게요. 자, 예금액 문제는 방정식에도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예금액은 크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형과 동생이 저금을 한 거야. 은행에 저금을 했을 때 3,000원과 10,000원이에요. 다음 달부터 형은 자 매달 2,000원씩, 동생은 1,000원씩 예금할 거야. 저금을 1,000원씩, 2,000원씩 넣을 거야. 식은 여기서 나와요.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이다. 이게 식이고요. 미지수는 이 뒤에 나와요. 몇 개월 후부터인지. 따라서 미지수는 X개월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됐어요? 미지수는 무조건 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또 딱 써있네요. X개월 후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갑시다. 지금 현재 형은요, 3,000원 있고요. 동생은 10,000원 있어요. 숫자를 채우면서 갈까요? 동생은 지금 현재 10,000원 있어요. 형은 1,000원 있고요. 3,000원 있고요. 형은 매달 2,000원씩 집어넣을 거고요. 동생은 1,000원씩 집어넣을 건데, 그럼 형은 X개월 후에는 얼마가 되겠냐면, 원래 3,000원이 있었고, 자꾸 더해질 거야. 얼마씩? 2,000원씩 더해질 건데, X개월 동안. 동현아, 그러면 동생은 식이 어떻게 될 거 같니? 네, 10,000원이 있었고, 1,000X씩 늘어나겠죠. 형의 예금액이 많아질 거구나. 자, 그럼 식을 세워보자. 형의 예금액이랑 동생의 예금액을 비교할 건데, 식은 뭐라고 했었냐면,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이라고 했어. 무조건 많아야 돼. 같아도 안 돼. 많아지는 거니까 는 들어가면 안 되죠. 요게 식이겠네요. 마찬가지 동그라미 개수 좀 지우면서 갈게요. 얘는 3개까지 지워도 되네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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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는 공평하게 지울 수 있으니까 3 더하기 2x는 10 더하기 x보다 크다로 문자 바꿔서 부등식 푸는 거 어렵지 않죠. x가 왼쪽으로 갑니다. x가 왼쪽으로 가면 x는 7보다 크다. 자, x가 7보다 크다라고 방정식을 풀었어. 그러면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건 언제부터야? 몇 개월부터야? 8개월이죠. 왜? 는이 없으니까요. 무조건 7은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8개월 후부터라고 말을 써야겠죠. 사실은 부등식에서 거속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거리 속력 시간 소금물 뭐 이딴 거보다 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유리한지 아닌지 이득을 따지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리한 경우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중에 가장 대표 문제. 집 근처의 가게에서 한 개에 1,000원짜리 과자를 사면 왕복으로 1,600원 교통비를 내면서 가야 돼. 그래서 귀찮아서 교통비를 내야 하니까 대형 할인점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700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지. 아, 아니구나. 집 근처에서는 안 들지, 이렇게. 그죠? 내가 헷갈렸어. 자,
집 근처에 그냥 집 앞에 걸어가서 1,000원짜리 과자를 사느냐? 아니면 두 번째, 굳이 교통비를 들여가지고 대형마트에 가서 700원에 사느냐? 이 두 가지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 300원이 더 싸니까 굳이 뭐 이마트까지 가냐 이건데 과자를 도대체 몇 개 이상 사야 대형 할인마트에서 가는 게 더 유리한지.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게 뭐야? 밑에 적혀 있네요. 비용이 적게 든다는,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써 있다. 내가 미지수로 세워야 하는 것은 일단 과자를 몇 개 이상 사야. 과자의 개수가 X개야. 써 있기도 하네요. 과자의 개수가 X. 세울 거냐면 식은 여기서 나와요. 대형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일단 표를 한번 완성을 해봅시다. 자, 집 근처의 가게는 X개의 과자를 사면 참고로 1000X의 비용이 들어요. 1,000원짜리니까요. 대형 할인점에 가면 얼마를 들어? 700X겠지. 700원짜리. 집 근처 가게 교통비 없어. 대신 대형 할인점은 교통비가 1,600원이 들어. 이거죠? 총 비용은 집 근처의 가게로 가면 그냥 1000X만 들면 되는데 대형 할인점에 가면 700X에다가 1,600을 더하는 비용이 들어. 총 비용이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형 할인점에 가는 것이 유리한 때를 궁금해하고 있어. 유리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돈을 덜 쓰는 게 유리한 거야. 그러면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야 돼? 그러면 얘가 더 작을 때를 말하는 거야. 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얘는 안 돼. 는이 들어가면 굳이 할인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어. 는이 안 들어가서 무조건 대형마트가 더 적어야 돼요. 이항은 쉽네요. 700이 이항합니다. 700, 이항은 전에 이건 없애도 되고요. 이항 그냥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항하면 3x가 16보다 작다. 양변을 3으로 나눠요. 그럼 x는 어떻다? 3분의 16보다 크다가 부등식을 푸는 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틀린 게 아니야. 자, 그럼 도대체 과자는 몇 개 이상 사야지만 대형마트 가는 게 좋아요? 그쵸? 얘 대충 따지는 거지. 뭐야? 대충 5점 얼마지? 5점 얼마니까 5점 얼마보다 커야 돼. 그래야 대형마트 갈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6개 정도는 사야 대형마트를 가는 게 더 좋은 거지. 5개 살 거면 집 앞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음, 뒤에만 나와. 얘는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다시. 자, 이 음악 사이트를 이용할 건데요. 정액제인 경우에는 1,900원을 내면 그냥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어. 첫 번째 경우가 이거네요. 자, 1,900원 내고 한 달 동안 원하는 음악을 무제한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 네, 이렇게. 또는 정액제가 아니야. 돈을 미리 안 낼 거야. 그러면 한 곡당 800원을 내면 내려받을 수 있어. 한 곡당 800원. 두 가지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도대체 내가 몇 곡 이상을 들어야 몇 곡 이상? X곡 이상이겠지. 이게 내 미지수일 거야. 도대체 음악을 얼마큼 다운을 받아야 굳이 정액제 1,900원을 내는 게 더 유리한지를 묻는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정액제의 경우 1,900원만 내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낼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을 추가로 낼 일이 아예 없어. 1,900원을 끝이야. 두 번째, 그냥 한 곡당 800원을 낼 거야. 한 곡마다 800원씩 계속 낼 거야. 그럼 이때는 돈이 얼마나 들어? 800X가 들겠지. 근데 나는 뭐가 유리할 때를 물어봤어. 정액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래.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더 작아야 돼? 유리한지야. 이걸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때를 찾고 있잖아. 그럼 어디가 더 작아야 돼? 그래, 너무 작아야 돼. 정액제를 이용할 때가 돈이 더 작아야겠지. 그러면 양변 그냥 뭐 동그라미 2개 없앤 다음에요. 여기는 8x,
됐지. 양변 뭐로 나눠야 돼? 8로 나눠야 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나누는 거야. 8로 나눠. 그러면 x가 뭐보다 크냐면 8분의 109. 이긴 한데 뭐 대충 쓰자. 소수점으로 대충 쓰자. 그러면 8일은 8, 8, 3, 24. 뭐 이렇게 되네. x가 13점 얼마 얼마보다는 커야 돼. 그래야 내가 정액제 만구백원을 굳이 내는 게 유리하단 말이야. 따라서 나는 몇 곡 이상 들어야 돼. 14곡. 13점 얼마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럼 굳이 크려면 14곡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위에 거는 그 위에 거랑 완전히 똑같은 것 같고요. 나머지 여기까지 풀어봅시다, 일단. 풀고 나서 좀 어느 정도 하는지 보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잠깐 풀어볼게요. 안 본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못 본 거 얘기해 주시고, 지금 빨리 푸세요. 이게 시계에서 나올 거고요. 이제 걸어간 거리는 최대 몇 킬로인지. 그래서 내가 얘랑 좀 다르긴 하겠다. 자, 나는 일단 걸어간 거리가 X예요. 똑같이 걸어간 거리 X라고 되겠지, 부등식이니까. 이게 시계일 거고. 자, 얘가 X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표로 바꿔서 문제를 풀게요. 그림도 좋은데, 그냥 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표를 잠깐만 활용을 할게요. 부등식을 직접 세워봅시다. 요 그림에 체크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부등식을 풀 때는 첫 번째 거리 속력 시간을 씁니다. 쓰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우리한테 문제를 읽었으면 알아야 돼요. 문제 읽으면서 파악한 걸로 봤을 때 이 친구가 걸어가다가 뛰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뭐가 있냐면 걸어간 것과 뛰어간 것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표를 세울 거고요. 표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세우는 게 아니라 거듭치는 세로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속력을 쓸 수 있네요. 내가 일단 걸어간 거리가 x야. 그럼 뛰어간 거리를 뭐라고 설정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12km 떨어진 친구네 집까지 가는 거니까 12 빼기 x겠지. 뛰어간 거리는. 속력. 걸어갈 때 속력 시속 2. 뛰어갈 때 속력 시속 8. 자, 거속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를 채우고 나면 무조건 하나가 빕니다. 네, 무조건 하나가 비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빈 칸은 무조건 공식으로 채워요. 시간은 어떻게 구해? 시간 어떻게 구하니? 그럼 속력분의 거리를 써야겠죠.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속력분의 거리. 근데 이 시간들을 다 더했을 때, 걸어갈 때의 시간과 뛰어갈 때의 시간을 전부 다 더했을 때 3시간 이내로 도착했으면 좋겠어. 식이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거기 그림에 있는 표도 알아서 채우셔도 되지만 일단 얘 써놓으세요. 다른 거 안 보일 생각이고 얘만 있으면 돼요. 딱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 표에서 표를 채울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표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 하나. 식을 푸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던 것들이니까. 2하고 8이 있어. 곱하기 8부터 하면 되네요. 부등식 풀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8 합시다. 곱하기 8은 하기 전에 참고로 바로 쳐야 되고요.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을 전부 다 적으면 여기는 첫 번째 4x, 없어져서 더하기 12 빼기 x, 여기는 24. 4x랑 빼기 x 계산돼서 3x고요. 24에서 12 빼니까 12.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부등식을 풀어요.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냐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걸어간 거리 최대 몇 킬로야? 4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같다까지 들어가도 되니까 4km 이내라고 보면 되겠네요. 126번도 마찬가지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림 같은 거 안 그려도 괜찮아. 버석시를 먼저 쓰고 두 가지 경우를 찾아냅니다. 규진이가 집에서 은행을 갈 건데 처음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걸어갔더니 라는 게 두 가지의 경우일 것 같고요. 그래서 4시간 이내에 도착하였다가 식으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미지수는 무엇이냐?
집에서 최소 몇 킬로 이상 떨어진 곳인지 구하여라. 어디가?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 이 X네요. 두 가지 경우는 아까 노란색으로 적어줬으니까 쓸게요. 자전거랑 걸어가는 게 있겠죠. 자, 자전거 타고 갈 때 속력 9. 걸어갈 때 속력 얼마야? 자전거 타고 갈 때 가던 거리가 X라고 표시했어요. 지금 최소 몇 킬로에서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걸어갔을 거예요. 걸어간 거리는 얼마예요? 걸어간 거리 얼마예요? 460. 한 칸은 무조건 빈칸으로 남는다고 해서 빈칸은 무조건 공식으로 채웁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여기는 속력분의 거리. 어쨌든 내가 걸어가든 자전거 타고 가든 그 시간 다 더해봐야 4시간 이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고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리고 그냥 이걸로 풀게요. 문제 읽고 나서요. 풀어봅시다. 자, 문제 읽으면 일단 해구라는 친구가 버스를 타기 전에 편의점에서 물을 사오려고 하는데 출발 시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나한테는 1시간 여유가 있어. 정류장과 편의점을 시속 2km로 걸어서 왕복하고 15분 동안 물을 산다고 가정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자기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가 정류장이고 내가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 마시고 싶어서 저기 멀리 있는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에 머문 시간이 15분이래. 이때 편의점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멀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만 갔다 올 수 있을까를 묻는 거야. 1시간밖에 나는 없으니까요. 자, 궁금한 건 이거고요. 그래서 나는 미지수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부터 가봅시다. 미지수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네요. 몇 킬로 이내 편의점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 정류장에서부터. 그래서 그게 X. 정류장에서 편의점까지 거리를 X라고 두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식이에요. 1시간의 여유가 있을 것이다. 얘가 이제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경우를 찾아야겠죠. 거리, 속력, 시간. 두 가지 경우가 뭐가 있냐면 편의점을 갈 때와 편의점에서 올 때. 따라서 갈 때와 올 때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 편의점을 갑니다. 갈 때 시속 2. 올 때도 똑같이 시속은 2예요. 자, 그리고 편의점까지 거리를 X라고 했으니까 둘 다 X지. 왜냐하면 정류장에서 편의점까지 거리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X. 빈칸 한칸 남는다고 했어요. 빈칸은 무조건 공식으로 채워라. 뭐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근데 그 둘을 더했을 때, 그렇다면, 갈 때와 올 때를 더했을 때, 뭐였더라? 1시간의 여유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얘는 지금 이게 아니라,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갔다 오는 것만이 아니라 15분 동안 물 사야 돼요. 15분 동안. 이걸 합쳐서 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속시는요, 참고로 무조건 속력의 기준을 맞춥니다. 속력이 시속이야. 그렇다면 얘는 분으로 못 써. 무조건 시간으로 적어야 돼. 60분의 10. 그게 총 1시간 여유. 여유기 때문에 1 이하로 적어도 돼요. 자, 양변을 60 곱해도 되지만 왜 이러지? 그냥 4분의 1로 바꿔도 되죠. 약분해서. 그러면 4만 곱하면 되니까요.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EX.
2x 1 그러면 x는 4x고요. 여기는 1 넘어가니까 3. 양변을 4로 나눠요. 따라서 x가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푸는 건 이렇게 풀고요. 몇 킬로미터 이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그냥 4분의 3km 이내네요. 꼭 길이가 뭐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 문제는. 같은 문제이지만 같이 풀어보고 지나갈게요. 고독시. 영화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다가 매점까지 갔다가 오려고 해. 팝콘을 사서요. 지금 나한테는 영화 시작까지 40분의 여유가 있어. 로 식이 나올 거고. 갈 때 속력이 50분이고 올 때 속력도 50이래요. 그 다음에 내가 팝콘을 8분 동안 살 거예요. 8분 동안 팝콘을 산다고 가정하면 나는 도대체 영화관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 매점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가 X네요. 내가 다녀올 거리가 X미터고. 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얘는? 마찬가지죠, 똑같이. 매점에서, 아니, 영화관에서 매점을 갔다 오는 거니까 갈 때와 올 때겠지. 갈 때랑 올 때 똑같아요. 속력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분속 50으로 돼 있어요. 참고로 얘는 분속이네요.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나는 속력을 기준으로 따질 거기 때문에 분속 50. 거리 둘 다 X라고 놨었고요. 영화관에서 매점까지 거리. 한 칸 비면 무조건 뭐로 채워라? 공식으로 채워라. 공식은 50분의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그럼 나는 50분의 X랑 50분의 X를 그냥 두 개 더하면, 아, 그러면 40분의 여유가 있구나 하면 안 된다고요? 뭐가 추가된다고? 내가 지금 8분 동안 팝콘을 사야 하는 게 추가되니까 더하기 8이죠. 여기는 그냥 8을 적어도 되는 이유가 뭐야? 전부 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위가 맞춰져 있으니까. 계산은 여러분이. 이 한 페이지까지 해서 아예 고치는 것까지 해봅시다. 고치는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